이 교수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죠. 그걸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권리당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뭐 74.1%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본래 예정됐던 거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계속 그 비례 정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거 정치도 아니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 입으로 말했던 걸 주워 담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핑계를 전 당원한테 미루는 거지. 우리야 뭐 그렇지만 당원이 하라잖아 이렇게 하는데 좀 치사하고 전 치졸한 그런 방식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차라리 책임을 지면 당당히 내가 책임을 그럼 미안하다. 지도부가 딱 책임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야죠. 이런 정치를 하면서 말이죠. 뭐 거듭먹거리고 내가 무슨 뭐 정치의 거물이냐 하고 그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게 비례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난번 괴물선거법 그걸 통과시킬 때도 사실은 비례정당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원천봉쇄하자 했는데 아마 법안심사가 촉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고 뭐 위헌 논란 여부도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 그래서 너무 세게 비례한국당, 지금은 이제 미래한국당이 됐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부 검토 문서까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초에 이제 논의를 할 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결국은 비례 정당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에 대한 논의가 진작에 이제 됐으면 사실은 이런 후유증이 생길 거라는 것을 그때 충분히 대비해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선 급하니까. 근데 우선 급하니까 뭐가 급하냐? 물론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급하지만 그거는 한 달이 건너고 그거는 뭐 심상정이니까 건너고 우리 거는 군소정당들 4+1한테 나눠주게 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당장 급하는 공수처인데 이거 확실하게 빨리 받아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선거법 가지고 너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안 되잖아. 시간을 끌 여유가 그때 없었어요. 워낙 촉박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수처 빨리 받아 먹으려고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이 그냥 또 넘어갔으면 괜찮지. 오만 말을 해도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해대고 자기들은 절대로 안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그런 건 정치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래놓고 어느 날 슬그머니 참 이게 그러니까 설마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느냐, 그 당시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부추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론전을 세게 펴면은 한국당도 못 만들 거다 이렇게 오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오면은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심상정 그 사람이 이게 부실상정한 거다. 제대로 말해 법안도 검토도 안 하고 자기들 의석 늘리기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 해갖고 엉뚱하게 이제 심상정한테 책임을 떠넘겨버리네요. 심상정인 성이 심씨지 부실씨예요? 왜 나무 성을 갈아서 부실상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도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좀 그 사람도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들 뒤에 후유증 같은 거 대비를 안 한 셈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의석 확보하겠다. 특히 이제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은 되게 잘하면 한 10% 얻겠는데 이 지역구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적어도 10% 얻으면 30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 가지고 아주 캐스팅 보트 행사에 가면서 아주 흔한 말로 목에 힘줘가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근데 계산은 자기들만 하나? 다른 사람은 뭐 계산도 못 하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심상정이가 그랬잖아요. 선거법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일반 국민들이 알 필요가 뭐 있냐. 계산은 자기들만 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분배 기준, 분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랬더니 그거 어려워서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국민은 알 필요도 없어 이랬거든.
그런 거 어려운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의석에 눈이 멀고 공수처 처리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자업자득, 자성자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그때 벌써 그 말에 논리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표를 찍을 때는 그 결과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찍어야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고영신 내가 딱 찍었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거나 안 되거나 해야지. 그렇죠. 근데 찍어놨는데 누가 될지는 난 몰라. 예. 예? 계산이 안 돼. 그거는 선거법, 선거 그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그 자체가 광의에서 말하자면 이게 위헌인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어쨌든 미래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의당하고 민생당은 저 호남 통합신당입니다. 예, 예. 이 두 당이 빠지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된 말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합니까? 파스 없는 찐빵이라고.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정당들이라는 게 다 듣보잡 정당들이요. 네, 네. 들어본 적이 없는 정당들 모으고 다 사실은 친문 세력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색을 좀 갖추려고. 아, 우리 혼자서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모든 정당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명분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정의당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정의당 어차피 지역구에서 배분 몫을 못 채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정당에 왜 들어가? 그냥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민생당인데 호남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당은 이제 계산할 때 그야말로 계산이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안에서 막 싸우고 한다면서. 싸우고 난리예요. 왜? 계산이 복잡하거든. 호남의 유성엽, 예. 옛날 대한신당 예. 그쪽은 들어가자는 거고. 예. 그래도 꽃감을 뭐 빼먹는 게 낫지. 무슨 소리냐. 대신 또 바른미래당 김정화 또 민평양 박주현 공동대표들은 그 참여 안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민생당이 잘만 하면은 1번입니다. 의원수가 제일 많잖아요. 예, 예. 한국당하고 예. 미래 연합정당은 의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은 뭐 5명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민주당에도 이쪽에다 의원 꿔주게 해가지고 일당을 만들어야 한다. 예. 1번이면은 그래도 상당수 표를 얻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민생당의 경우는 보면 또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표 하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야 이 몫을 크게 떼줄게 이러면 또 모르지. 그러니까 그 아마 계산이 복잡할 텐데 참 이 한국 정치가 어쩌다가 의원양처 이 모양이 됐는지 말이야. 정당들이 정말 답답한 일이죠. 예. 더 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뭐랄까 뭐 충격으로 느껴질지 아니면은 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게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강서갑에서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무명의 당 부대변인한테. 그것도 또 우리가 쉽게 뭐 내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예정된 코스예요. 뭐냐면 그래 김남국이 알아서 그럼 빼줄게. 정봉주도 빼주고. 빼줄게. 너 나가서 그럼 떨어져. 이런 식이 된 거 아니에요 구도가. 왜? 문파한테 밑보이면 그건 가는 거예요. 예, 그럼요. 네, 그런데 권리당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이미 그때 그 사실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 당 이른바 당 중앙에서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때 파악해가지고 했어야 될 텐데 물론 파악했을지도 몰라요. 네. 했을지도 모르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경선까지 했지만은 금태섭 의원이 아마 그 경선에서 자기가 이기리라는 기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죠. 예, 예. 당. 이 사람도 결국은 정봉주, 김남국에 이어진 예. 조국, 그럼요. 친조국 파들이에요. 그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적어도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낸 사람이 금태섭 의원, 조금 덜 낸 사람이 조홍천 의원 정도 아닙니까? 이런 사람 하나를 포용을 못하느냐. 특히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비례정당 만드는데도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서른 의원 등이, 최고위원 등이.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금태섭 하나 날려가지고 수도권에서 여러 사람이
우수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례정당 논란도 있죠. 그동안 임미리 교수 뭐 칼럼 고발 논란도 있었죠. 여기다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 금태섭 원 낙천까지 이렇게 벌어지니까 속으로는 그냥 부글부글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그 문재인 대통령 문정권의 권력이 이제 지금 이 극성기에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 행사도 해봤으니까 이제 아주 이게 이제 요령도 생겼고 또 권력의 맛도 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맛을 들이면 이제 권력을 막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일단은 대통령이니까 네. 그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되면 뭐냐면 조심성이 없어지거든요. 권력이 극성기에 들어가면 조심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뭐든지 돼. 네.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후반기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당장 4.15 총선 끝나고 나면 대통령 힘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만 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충분히 경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 차례 경험을 했죠. 이 사람들만 그래도 몰라. 교훈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고 우리는 달라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 문 대통령이 약간 감지는 한 것 같다. 나 저기 임기 끝나면 난 잊히고 싶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어. 잊혀진 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잊혀지나요? 근데 누가 놔줍니까? 놔줍니까? 왜 잊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거 정리는 임기 말이 되면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오케이. 보통 회사에서도 우리가 퇴직할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조사해가지고 예. 혹시 뭐 되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월급 뭐 일단 저 유보해놓고 뭐 조사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대통령까지 해놓고 그냥 깨끗하게 나가? 그 회사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회사 퇴직할 때 제가 그 회사 도서관에서 언제 책을 하나 빌렸는데 그게 반납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잊어버렸죠. 예. 그게 딱 해서 그거 얼마 해갖고 감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거 보고 참 일반 회사에 매정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섭섭하더라고요. 민간 회사에도 그러잖아요. 예. 근데 더더욱이는 지금 나라 일국을 통치를 했던 사람이 그냥 잊혀지면 됩니까? 코로나로 지금 죽으신 분만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뭔 딴소리를 낙관론을 펴고 그러는 상황입니까? 세계적 표준이 여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그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납니다만은 설령 뭐 그게 우리가 이렇게 조치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잘 한다 치더라도 대신에 그만큼 지금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을 안 하고 정부가 자기들 피하라게만 앞서가지고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또 공천 이번에 가장 논란을 빚었던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의 표적 수사를 총괄한 사람이 황운하 예. 전 울산 경찰청장이고 그 사람이 거기서 잘했다 해갖고 대전 경찰청장으로 영전돼 갖고 아마 아직도 그 사표 수리 안 됐을 겁니다.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인재 그 뭐 개발원장인가 오고 있어요. 이 황운하가 경선에서 또 이겨버렸어요. 대전 중군대요. 그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집권 세력이 오만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면 하는 거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이거거든. 대표적인 정치 경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운하 너 잘했어. 너야말로 충신이야. 그래 얘가 안 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몰라도. 이러니까 이를테면 저 친문 세력들이 일제히 그냥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뭐 그 선거 부정 사건에 개입했던 고베 총영사 갈 겁니까? 뭐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고 한병도도 예. 또 익산을 해서 또 공천 받았어요. 거기다 임동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이분도 또 울산 중구에서 이겼어요. 이분은 그때 빚을 좀 져가지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송철호가 임동호한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철호를 했기 때문에 억지로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경선도 안 붙이고. 네, 그 이제 신세각기도 해야 되고 또 입막음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운하나 이런 사람들 공천을 주는 것도 이유는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저 사람들 만약에 공천을 안 줘버리면 아까 다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죠. 예, 그것도 큰일 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면
황운하도 벗어날 거다. 또 뭐 누구도 벗어날 거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래서 이 사람들 이게 권력 논리예요. 딴 거 없어요. 모든 건 그냥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권통이야. 그러네요. 네. 뭐 예상은 했지만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뭐 그래. 우광재 좌의정하던 이광재도 또 원주 갑에 공천을 경선에서 물론 이겼습니다만은 뭐 예상이 됐던 거고 이광재 키우기 위해서 특별 사면까지 해준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정치 부정 자금 받아갖고 2번이나 깜빵이 간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서면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뿌리는 친노고 이 정권이 이 정권이 원래 뿌리는 친노인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이 친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문 세력하고 친노 세력이 이제 완전히 일치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친문 세력, 친노 세력이 이제 이렇게 교집합되는 쪽도 많고 또 이렇게 되면 서로를 이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입장이야. 예. 어느 쪽이 어느 다른 쪽을 배신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뭐랄까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교집합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같은 식구 아니냐. 그래서 다 친노도 봐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않기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못을 박았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역구에서 치열한 피 튀기는 같은 집안 식구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 권력상쟁이라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 4+1, 뭐 1+4 때는 같은 우리가 남이가 예, 같은 남이가 식구가 했죠. 되지만 지금은 아니지. 왜냐하면 또 심상정이 보고 뭐 부실상정이라고 자꾸 이러다니까 심상정이도 이제 독이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특히 민주당이 앞장서 갖고 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이미 됐어요. 그게 류호정이라고 1번 후보인데 뭐 대리 게임을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막 흠집 내기를 하고 또 6번 신장식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과거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600만 원의 벌금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흠집 내기 내지 뭐 이렇게 들추기 이렇게 나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심상정 대표는 그 정의당은 이제는 거기서 자기들이 뭐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 고향갑에 문명순이라고 아주 짱짱한 사람을 또 민주당이 임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정의당을 만약에 그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많이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명분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보니까 니들이 잘못했네 이래 될 거니까 심상정이 명분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 비례정당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이제는 정의당에 의존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에 같이 이제 4+1에서 준연농령 비례대표제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같이 4+1이 끝까지 같이 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비례정당 각자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제는 서로가 경쟁자지 우리는 하나다. 이건 이제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정의당이 공천을 많이 해가지고 지역구에도 그래도 정의당이 몇천 표만 가져가면 사실은 수도권은 1000표 이내에서 그렇죠. 당락이 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생년후 살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만이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 교만이 사망을 낳거든.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밀어붙이지만 일반 유권자 표는 별로 이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옛날에 유승시대나 이럴 때는 표 찍으려도 어쩐지 이렇게 쳐다보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은 권력이 있다 해도 자기들 후보 뽑을 때야 당연히 그 권력이 행사되지만 아니 일반 유권자 선택을 받아야 되는 총선에서 그러면 거기서는 피 튀기는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되면 중간에 통합당은 뭐 앉아 있다가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막가파 막장 공천 줄여서 막천이라고 합니다만 막천 공천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부지리를 치우고 아주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